자, 일단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지를 알아볼 거고요. 정적분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의를 정해놓은 거예요. 정의를 정해놨어요. 정적분의 정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고 요놈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기하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뭐 이렇게 어떤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a라는 지점이고 x 이퀄 a라는 지점, 여기가 이제 x 이퀄 b라는 지점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의 넓이 있죠. 이 넓이에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알아둬야 될 게 위쪽에 생기는 부분은 이제 넓이로서 이제 플러스 넓이를 나타내게 돼요. 아시겠어요? 정적분해주면 요놈이 플러스로 그대로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얘가 함수가 어떤 놈은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되거든. 함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뭐 아래쪽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죠? 여기가 이제 A라는 지점, 여기가 이제 B라는 지점이라고 할 때, 그럼 얘는 정적분을 해주면 이 값이 음수값으로서 나와요. 얘는 양수값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넓이가 그대로 나와요. 위쪽에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것은 넓이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정적분이다라고 얘네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기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해놨냐면 a부터 b까지 fx dx다라고 하는 거야. 요 fx y 이퀄 fx라고 하는 요 곡선의 y 이꼴 fx라고 하는 이 곡선의 아래쪽에 해당되는 넓이다라고 일단 얘네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뭘로 했었죠? 구분구적법으로 했었죠.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는 결국 뭐다? 구분구적법이다. 구분구적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대로 풀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분에서부터 n까지 fxk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로고요. 여기 이제 세로가 되는 거죠. 가로와 세로의 곱셈, 이 직사각형 넓이잖아. 그럼 직사각형 넓이를 싹 다 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싹 다 합하는 거고,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하는 건 가로의 길이가 점점 줄어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적당하게 n개로 잘랐는데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개로 자른다 이. 그러니까 요 넓이와 근사한 근사치가 나오겠지. 그죠? 극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극한으로서 계산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세로의 값이 함수값이란 말이야. 세로의 값이 함수값이라고 위쪽에 생기는 것은 세로의 값을 우리가 함수값 양수로 가져가기 때문에 델타 x는 무조건 양수고요. 그죠? 양수 곱하기 양수가 나와서 위쪽에 생기는 건 플러스로 그대로 둔다. 근데 아래쪽에 생기는 건 함수값 자체가 다 음수라고요. 아시겠어요? 세로의 길이를 음수값으로 가져가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 곱하기 양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수 곱하기 양수에서 두개 곱하기 음수가 되는 거지. 그 음수가 되는 것들을 싹 다 합하는 거니까 역시 정적분 값 자체도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거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결국 봐봐, 델타 x는 0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무한대로 가면 델타 x는 0으로 가잖아요. 델타 x가 세로 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요 함수값들의 총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값들의 총합. 다 양수들의 총합인 거잖아. 이거는 음수들의 총합이죠. 그러면 양수인 거 무한개 더하면 무한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길이에서 넓이로 넘어가면 차원이 1차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1차원이고요. 얘는 2차원이거든요. 차원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한대로 가는 거가 어떤 일정한 값을 수렴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함수값을 다 더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갈 것 같지만 그잖아요. 함수값이 그냥 이때는 1이고 1.1, 1.2, 1.3, 1.4하고 3까지 된다라고 쳐봐. 그럼 1부터 3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함수값들이 다 더해질 거 아니야. 무한대의 함수값들이 더해지면 무한대 아니야 원래는. 근데 그 무한대가 차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넓이로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수렴값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럼 아래쪽에 생기는 것은 이 음수들을 더하는 거니까 음수가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정적분의 정의대로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작업들 n분의 b마 a를, 그러니까 b하고 a는 숫자로 나와 있잖아.
그죠? 그 B하고 A하고 숫자 나와 있는 n분의 B-를 계산해서 이걸 델타 X로 써주시고 여기다 써달라 이 얘기. 이 델타 X에다가 n분의 B-를 써버리면 돼. 그 다음 XK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K 델타 X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A 플러스 K 델타 X로 바꿔. 그러니까 A하고 K, A는 숫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고 K는 문자 냅둬. 델타 X는 여기 쓴 거 그대로 써. n분의 B-A 해당되는 거 써가지고 결국 얘네들을 구해서 여기 있는 리미트 시그마 계산을 얘네가 했으면 된다 이 얘기. 자, 하나 연습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정적분의 정의대로 풀어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위에 거 할까 아래 거 할까? 위에 거? 위에 거 할게요. 자, 이걸 정적분의 정의대로 이제 풀어볼 건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dx죠. 그죠? 그럼 요 x, fx 이퀄 x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케이? fx 이퀄 x fx 이퀄 x야. 자, 그 다음 델타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델타 x 써봅시다. 델타 x는 뭐라 그랬죠? n분의 b-a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n분의 b-a인데 n은 냅두시고요. b-a는 뭡니까? 얘가 a잖아. 그럼 1에서 0 빼는 것이 1이네. 델타 x는 n분의 1로 바꿨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k는 뭘로 갈까요? xk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k 델타 x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a는 0을 그대로 쓰시면 된 거예요. 0 플러스 k 델타 x인데 k는 뭐예요? k 그냥 냅두고 델타 x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n분의 1 쓰시라고요. n분의 1 좀 정리하면 n분의 k가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정적분의 정의를 써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시그마 k 이퀄 1서부터 n까지 fxk야. fx가 이거니까 fxk는 x 대신에 xk를 쓰면 되는 거죠. 요 놈을 써달라고. n분의 k. 됐어? 다 찍었어? 여기는 fx에다가 x 대신에 xk 대입하면 쓰시고 그 다음 델타 x 쓰라고요. 델타 x n분의 1 쓰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돼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는 냅두시고 여기는 시그마부터 우리가 푼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시그마 k 이퀄 1서부터 n까지잖아. k 이퀄이니까 k 냅두고 다른 놈들은 다 상수 취급이야. 그럼 n제곱분의 1이 앞으로 나가도 되니? 시그마 k가 남는 거 맞니? 자, 시그마 k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시그마 k k제곱 k제곱 공식은 얘네가 외워야죠. 2분의 n 플러스 1 좋아. 그리고 이제 얘네가 리미트 계산하시면 돼요. 리미트 계산은 어떻게 되니? 분모는 2n 제곱이고요. 분자는 1n 제곱이잖아요. 2분의 1이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 문제 봐라. 정적분의 정의대로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물론 우리는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거를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용하면 존나 빠르게 할 수 있지. 하지만 정적분의 정의대로 할 거야. 자, 일단 fx 구합시다. fx는 뭡니까? x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델타 x는 뭡니까? 델타 x는 n분의 b-a 2 빼기 0이니까 n분의 2 되냐? 됐죠? 자, 그 다음에 xk는 뭐예요? a 플러스 k 델타 x야. a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0 플러스 k 델타 x k n분의 2 됐냐? 그럼 뭐야? 정리하면 0 날라가고 n분의 2k 됐죠? 자, 그럼 이걸 정적분의 정의대로 써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3승 dx는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서부터 n까지 fxk야. x 3승이라고 불리는 요 새끼한테 xk를 집어넣어달라. n분의 2k의 3승을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요놈의 3승인 거야. 맞죠? 그 다음 누구 있어요? 델타 x 쓰시면 됩니다. 델타 x는 누굽니까? n분의 2. 그럼 끝났네요. 리미트 계산은 나중에 시그마를 할 건데 이거 정리하면 분모에 n 4승이 있죠. 그 다음 16k 3승이 있죠. n 4승하고 16을 앞쪽으로 끄집어내도 되죠. 왜? k에 대해서 n과 16은 상수니까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시그마 k 3승만 남습니다. 됐어요? 그럼 정리하는 거지. 시그마 k 3승 정리해봐. 그럼 어떻게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 n 4승분의 16 냅두고요. 시그마 k 3승은 뭐예요? 2분의 n 플러스 1에 잘 기억하고 있네요. 제곱이죠? 그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모는
얼마야? 4n 4승이죠. 그럼 4가 남을 거고요. 분자는요? 이거 그냥 n 4승인데 16n 4승이 되죠? 16. 끝났네. 4.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정적분의 정의대로 하는 계산입니다. 자, 필기는 조금 이따가 동영상을 보시고 필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그거 다 찍고 있어요? 예, 찍고 있어요. 자, 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아까 다 찍어놨는데. 자, 그럼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요놈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면 정적분을 계산을 할 때마다 구분구조법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는 요 말은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할 거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할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뭐야? 잠깐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a라는 지점이고요. fx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이 얘기죠. 여기 y 이퀄 fx야. ft라고 할게요. x 대신에 t를 썼다라고 칩시다. 이게 t축인 거예요. 됐죠? 요 a 지점부터 x라는 지점까지 정적분을 계산을 한 거를 우리가 x에 대한 식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잘 봐. 이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넓이도 달라지는 거거든. 그럼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sx가 되는 거죠. sx가 된다고. sx. 오케이? 알겠냐? 근데 얘를 갖다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한 게 이게 이제 x에 대한 식이라고. sx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 sx를 갖다가 미분을 해주면 걔가 뭐가 되느냐? fx가 된다라는 거야. 일단 요 내용까지 이해되시죠? 요 내용 이후에 이제 뭐냐면 내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해준 게 요게 지금 x에 대한 어떤 식이 되는데 얘를 갖다가 x로 미분을 쳐줘요. 오케이? 그럼 결국 뭐가 되느냐? 얘는 뭐가 되느냐? 얘는 fx가 된다 이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럼 결국 이제 뭐냐면 양변을 x로 적분 한번 해보자. 양변을 x로 해보자고. 양변을 x로 적분하면 결국 sx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요 놈을 갖다가 그대로 쓴 게 이제 얘가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해준 게 요 놈의 부정적분이다 이 얘기죠. 라지 fx다 이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게 어떤 계산이 되는 거다 이 얘기죠. 어떤 계산이 되는 건데 그 계산되는 걸 조금 정리를 했더니 결국 이제 요거를 갖다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요거를 갖다 대괄호를 씌워서 어떤 계산을 하냐면 여기다 a 쓰고 여기다 x를 쓸 거야. 그죠? 여기 이제 말고 요걸로 보고 합시다. 여기 보세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을 하면 이걸 정적분의 정의대로 하면 리미트 시그마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는 fx의 부정적분을 써버리고요. 여기는 이 대괄호에다가 아래다가 a 위에다가 b를 쓰세요. 아래 끝, 위 끝을 다 쓰세요. 쓰시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부정적분에 위 끝 대입한 거에서 그죠? 아래 끝 대입한 걸 빼주면 이게 정적분 계산이더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대로 계산할 필요 없이 정적분과 미분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분구적법은 니네 서술형에 나오는 그 문제 제외하고는 또는 뭐 빈칸 넣기로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여기 있는 요 내용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고 별거 아니고 앞으로 정적분을 계산을 할 때는 부정적분인 라지 fx를 통해서 계산을 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적분의 역사가 좀 꼬여 있어요. 여러분은 역사대로 배우는 게 아니지만 나중에 커서 궁금하시면 보세요. 수학과 가시거나 그러면은 역사를 찾아보세요. 그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 니네는 어쨌든 문제를 잘 풀어서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기본 정리가 있고요. 앞으로 정적분은 부정적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거고. 그리고 기본 정리 중에 a부터 a까지 fx dx를 해주면 0이 된다. 이게 뭐야? a부터 a까지 넓이가 얼마냐? 0이다 이 뜻이야. 알겠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a하고 b 중에서 만약에 a가 더 크다면은 a하고 b를 위치를 바꿔버리고 마이너스 달아주면 돼. 알겠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아래급 위급 바뀌면 마이너스 달아주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냐? 그 다음에 정적분 계산하는 거를 좀 볼 건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분의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합니다. 부정적분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자 봐봐. A부터 B까지 C, fx, dx야. 그 여기 있는 상수배되어 있는 C는 인테그랄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분의 성질이랑 동일하죠. 그 C 제외하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만 해주면 된다. x에 관련된 그 식만 정적분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야. 상수배되어 있는 건 상수배로 그대로 냅두시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두 개 더하게 되어 있는 건 따로따로 찢을 수 있어. 또는 따로따로 찢어져 있는 거가 아래끝과 윗끝이 같다면 한꺼번에 붙여 써도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인데 A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는 건 A하고 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C를 만들어내서 어떤 함수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 쳐봐. A부터 B까지 전체 정적분하는 것은 A부터 C까지 적분한 다음에 C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걸 합하는 거랑 같다. 별거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이 봐봐. 얘가 A고 얘가 B라고 쳐봐. C를 여기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요 놈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냐? 이해돼요? 근데 요게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에서 그죠? C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걸 빼도 된다 이 말이거든. 아 더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C부터 B까지 적분하면 요거는 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양 되는 거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요 되는 거 더하면 요거 남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그죠? C가 A하고 B 사이에 있든 A보다 작든 B보다 크든 상관이 없다 이 얘기야. C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잘라줄 수 있다 이 얘기죠. 정적분 표현되어 있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정적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절대값이 있는 거는 정적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적분 할 때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있는 거를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함수의 그래프를. 절대값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지? 그죠? 예, 그래서 그거 그려서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예제 있으면 풀어 드릴게요. 그리고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정적분이 있는데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정적분은 뭘 뜻하는 거냐면 우함수 기함수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야. 우함수가 뭐라 그랬죠? 제가 좌우 대칭이다. 기함수는 뭐라 그랬죠? 기준점 대칭이다. 우함수는 좌우 대칭이니까 예를 들어서 y = x제곱. 요게 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fx라고 하는 게 우함수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를 해준다.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0부터 a까지 fx dx를 해준 거에 2배를 쓰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히 x제곱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좌우 대칭이라고 쳐봐.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래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 아니야 니네가. 근데 이거 둘 다 넓이가 같을 것이고 부호도 같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구해서 2배 해줘도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자 우함수는 대표적으로 x제곱이 있고 x4제곱도 있고 x6제곱도 있고 x8제곱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짝수 차수 되어 있는 것들은 싹 다 우함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함수라고 하는 건데 기함수는요 y = x3승이야. x3승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가 미분할 때 x3승 그래프를 그려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기준점으로 이렇게 180도 돌렸을 때 같은 거야. 그럼 뭐냐면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쳤을 때 요놈이랑 요놈이랑 정적분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쳐봐. 근데 요거 넓이랑 요거 넓이랑 지금 어때요? 같아요. 오케이? 요거 넓이 같은데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요거 합하면 얼마가 된다? 0 된다. 만약에 우리가 기함수라는 걸 알게 되는 상황에서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를 해주면 이건 무조건 0이야. -a부터 a까지 같은 값, 부호가 서로 다른 같은 값, 절대값이 같은 서로 다른 부호에서 위끝 아래끝이 정해지면 기함수는 무조건 0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함수의 대표적인 예로는 x1승, x3승 이런 식으로 홀수 차수가 기함수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계산하는 거 한번 보자고요. 문제가 우함수 기함수 문제가 분명히 있어. 좀만 기다려봐. 한번 여러 문제 봅시다. 753번.
자, 지금 이거 적분하는 게 어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 맞냐? 그럼 부호가 서로 다르고요. 절대값이 같은 두 수죠? 윗끝 아래끝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무식하게 적분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뭘 쓰겠어? 부정적분을 쓸 거 아니야. 대괄호 안에다가 마이라고 1을 쓸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x 7승 있죠? 버려버리라고. 왜? 홀수 찾으니까 기함수라고요. x 5승 얘도 버려버리라고. 오케이? 얘도 버려버리라고. 기함수니까. 알겠냐? 같을 때는 기함수는 버려버려요. 그럼 얘네가 이제 뭘 계산하면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dx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냐? 근데 얘를 갖다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dx 요놈으로 바꿔서 계산하라고요. 별건 아닌데요. 이제 부정적분을 쓰겠죠. 이제 요놈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3x 됐어? 0하고 1이라고. 얘가 0이 될 때의 장점 0 대입해서 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2배 뭐야 1 대입한 것만 쭉쭉 쓰면 돼요. 마 3분의 1 빼기 3 계산하면 끝나.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0 그죠? 마 3분의 10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겠네요. 됐죠? 아니 10이 20이지. 미쳤나봐. 됐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같으면은 기함수들 버려버려 우함수만 보시면 돼요. 홀수 차수는 버려버리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에서 지금 내용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정적분 내용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요게 남았구나. 이거 다 해줘야 되겠다. 쏘리. 자, 이거 봅시다. 정적분과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 풀어주시면 된다 이 얘기야. fx-fa라고 써주면 된다 이 뜻이에요.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그럼 얘는 x에 대하여 함수값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어떤 x에 의한 식 정도로 보시면 된다 이 얘기야. x에 의한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여기는 f, 라지 fx가 있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요거는 상수라고 치더라도. 됐죠? 그런 내용에서 관점에서 볼 때 자, 기억을 일단 봅시다. 기억은 뭐예요? dx분의 d 인테그랄 ax ft dt라고 돼 있죠? 그럼 얘를 뭘로 바꾼다? fx로 바꾸면 돼. 이건 앞부분에서 한 거잖아.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을 하시느냐? a부터 x까지 돼 있는데 윗끝에 x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x를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슉 집어넣어 버리면 돼. 미분하고 적분하고잖아. 적분하고 미분하고잖아. 적분 한번 미분 한번 해주면은 원래 걸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원래 걸로 돌아오는데 뭘로 돌아오느냐? 여기 있는 x, a는 버려버려. 필요 없어. 이 새끼 버려버리고 요 놈을 여기다 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 dx분의 d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 위에서 얘기한 요 관계를 좀 활용을 하시면 dx분의 d는 아직 안 했어. 미분은 아직 안 하고 dx분의 d 그대로 쓰시고 얘를 갖다가 정리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ft의 부정적분 라지 ft a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x 집어넣은 거에서 a 집어넣은 거 빼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dx분의 d 자, x 집어넣은 건 라지 fx가 될 것이고요. a 집어넣은 건 마이너스 라지 fa가 되겠죠? 이건 어떤 상수값이 될 거 아니야, x에 대해서. 종우야, 보고 있냐? 그럼 요거 이제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돼요? 스몰 fx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날아가잖아. 알겠냐?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얘는 뭘까요? 자, 얘네 둘 다 대입한 걸 썼는데 x로 미분하는 과정 중에서 얘도 안 날아가고 얘도 안 날아가니까 그대로 쓰는 거지. 알았냐? 이해되냐? 아시겠죠? 예, 이런 걸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분. 정정분의 함수의 극한. 정정분 함수의 극한. 정정분 함수의 극한이네요. 어이가 없다, 씨. 정적분 함수의 극한입니다. 여기는 요놈 a분의 x ftdt라고 돼 있는데 요놈이 앞에 개수가 x-a분의 1이라고 돼 있어. 근데 요거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 잘 봐. 분모가 x-a분의 이렇게 돼 있고요. 분자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겠지. 동의하세요?
맞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있대? 리미트 x를 a로 보내고 있대? 이 뭐야? 미분계수잖아. 여기 있는 요 함수의 미분계수잖아. 어디에서? a에서 fa야. 알겠어? 자, 요딴 식으로 슉슉슉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fa로 끝내버리라고. fa로. 여기 있는 요 fx에 해당되는 식에다 a 집어넣는 걸로 끝내버리라고. 알겠죠? 맞죠? 여기 있는 요 large fx의 미분계수니까 small f 그리고 어디에서 x equal a에서 미분계수니까 small f a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요거를 조금 바꿔 써보면 얘는 뭐가 되느냐? 잘 봐. large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large f a가 되죠? 동의하십니까? 분모는 뭐고요? h분의 1이니까 h. 근데 뭐야?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고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것도 똑같이 a에서의 미분계수잖아. 누구의? a에서의 f의 미분계수예요. large f예. 그러니까 fa가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자, 표현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지 간에 이거 둘 다 fa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요놈한테 a를 그냥 퐁당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알겠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리미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요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요 문제부터 좀 봅시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다음을 구하여라. 이거 계산해달래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뭐예요? dx분의 d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잖아. 이 새끼 무시해버리라고. x가 퐁당 들어가면 된다고. x 3승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별거 아니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요 내용이었어요. 요 내용이라고요. 위에 거. 됐냐? 됐죠? 그 다음에 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앞에 dx분의 d가 붙는 것 뿐이야. 그 위에 거랑 뭐가 달라? 똑같이. 알겠냐? 됐어? 얘는 그냥 계산해 주세요. dx분의 d가 써있으니까 계산해 주세요. 요 말이고 얘는 dx분의 d가 안 써있으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여기 앞에다가 dx분의 d 달아달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위에 문제랑 똑같이 뭐야. 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를 볼까? 그거 봐야 되는데 리미트 나와 있는 거. 리미트 나와 있는 거 여긴 없네. 리미트 나와 있는 게 어딨니? 없냐? 설마. 에이, 있을까? 아니야. 없네. 어머. 왜 없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아씨, 이거 풀어줄까 말까? 아씨, 좀 어려운데. 이거 풀고 쉬자고요? 안 돼요. 예제 풀어줄 게 좀 더 남았어. 동영상 끊기잖아. 안 돼. 자, fx가 연속함수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a분의 1 인테그랄 a제곱 x제곱 ft dt라고 되어 있어요. 이놈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 있는 공식이랑 조금 다르게 fa를 쓰면 안 돼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냅두시고요. 얘는 조금 정리를 해줘야 돼. 분모가 x-a가 되는 건 맞죠? 동의하시죠? 분자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걸 적분해서 x제곱 대입한 거에서 a제곱 대입한 걸 빼주는 거잖아. 그럼 large f x제곱이고 마이너스 large f a제곱인 거잖아. 그럼 이 상태로 계산하겠어? 계산하겠냐고? 아니요. 그리고 얘는 문제가 잘못 나왔구나.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아니야. 소리. x가 a로 갈 때라고 고치세요. 오케이? 고치세요. a가 a로 갈 때라고 고치세요. x가 a로 갈 때. 자, 그럼 얘는 이 상태로 하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됩니까? 이 모양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죠. x제곱 a제곱 x제곱 a제곱 만들려면 분모 분자에다가 x 플러스 a를 곱해야 되겠네. 그죠? 맞죠? 바로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는
분모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만들어졌어. 그럼 요놈이랑 합치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f 프라임이 아니죠. 그냥 스몰이죠. 요놈의 프라임이니까 그냥 스몰 f죠. 스몰 f a야 a제곱이야. a제곱 좋아. 그 다음 곱하기 요거 x에다가 요거는 계산해버린 거고 얘는 계산해버린 거고 여기다 x에다 a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게 끝나는 거야. 이게 끝난 거야. f a제곱 곱하기 2a. 좀 더 정리하면 요놈이 앞에 곱하기로 가는 게 좋죠. 2a f a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필 쉬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상한 문제가 나와서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는 없네요. 한번 해보시죠. C단계까지 한번 해보시고 잘 안되면 나랑 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도 아시겠죠? 보이냐 이게?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아 이거 인수분해해야 되겠구나. 이거 인수분해해야 되겠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다음 요거 적분해서 x 대입한 거 1 대입한 건데 요거 그냥 요거를 fx로 바꿔놓고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다 그대로 다 고지고대로 써버리면 귀찮으니까 요거 자체를 그냥 fx로 바꿔요. ft로 바꿔요.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x-1 나오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도 나오고요. 됐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요놈이랑 요놈만 f1로 가주시면 되고 요놈은 분모의 3분의 1로 남아있겠네. 요 말이야. 그럼 f1을 구하라는 게 뭐야? ft가 요거니까 f1은 여기 111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이거 다 쓰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놓으면 쉽잖아. 그지? 111 들어가면 얼마야? 9네요. 9 곱하기 3분의 1. 얼마? 3 나오는 거지. 이해돼? 아시겠어? 예, 이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릴 문제가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더 나가야 되거든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더. 함수 구하기는 이따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예제로 보여드리고요. 요번엔 거꾸로 정적분의 정의, 그러니까 구분구적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지. 구분구적법 나와 있는 것을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어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있죠. 정적분의 정의 있죠. 얘를 요놈으로 구분구적법으로 바꿔서 푸는 거를 거꾸로 가는 거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정적분으로 바꿔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풀어버리는 거야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서 fx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fx라는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x가 무엇인지 따져주고 x가 뭐가 됐을 때 델타 x는 뭐냐? 델타 x는 뭐냐? 델타 x로 바꿔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오케이? 델타 x로 바꿔주는 것도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로 바뀌게 되면 a하고 b도 판단해야 되겠죠? a하고 b도 판단을 해서 인테그랄로 바꿔주면 이걸 정적분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자, 하나만 연습하고 쉬겠습니다. 딱 하나만 연습하고 쉴게요. 구분구적법 나와 있는 것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가 구분구적법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니네한테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 니네 계산 죽어도 못해요. 왜냐? 잘 봐. 야, 요게 지금 시그마로 표현을 한다라고 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냅두죠. 그죠? 이거 시그마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건데? 시그마 k 이꼴 1서부터 n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n분의 1, 첫 번째 거는 1이야, 두 번째 건 2야, 세 번째 건 3이야, n 번째 건 n이야. 그럼 뭐야? 여기는 요놈이 k로 바뀌는 거 아니야? n분의 k의 5승이라고요. 니네 시그마 k 5승 계산하는 거 배웠냐? 공식 배웠냐? 안 배웠잖아. 아니에요. 우리는 시그마 K 3승까지밖에 몰라요. K 5승은 모릅니다. 그래서 얘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정적분은 어떻게 바꾸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fx부터 판단하라고요. fx는 x 5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결국 x가 뭐가 되는 거냐? x는 n분의 k가 되는 거겠죠. 이게 fx니까 알겠어? k를 포함하고 있는 요놈을 x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n분의 k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a하고 b를 구하셔야 돼요. a는 어떻게 구합니까? a는 k가 1일 때 나오는 x의 값이야. k가 1이면 x의 값은 얼마야? n분의 1이죠. 그죠? 그럼 a는 n분의 1일까? 아니라는 거지. n분의 1이 아니야. 종우야! n분의 1이 아니에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까지 생각을 하셔서 a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n분의 1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얼마가 돼요? 0 되는 거죠? 뭐야, 씨. 0. b는 뭐예요? b는 뭐예요, b? b는 뭡니까? 위급 b는 뭘로 쓰셔야 돼요? k가 n일 때의 x의 값이야. k가 n일 때의 x의 값. 오케이? 그럼 여기 n 집어넣으면 뭐 되는 거야? 1 되는 거죠? n분의 n인데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어쨌든 약분하면 1 되는 거잖아. 1이야. 그럼 a하고 b 알았어. 자, 델타 x 값이다. 델타 x는 뭘 쓰시면 됩니까? 델타 x는요, x에서 k의 개수를 보시면 돼요. k의 개수. 오케이? k의 개수 얼마? n분의 1. 됐냐? 됐냐? 자, 그럼 끝났네요. 그럼 여기는 요놈은 델타 x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델타 x. 그지? 그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가면 돼?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가면 돼. a하고 b 씁시다. 0하고 1. fx는 뭐예요? x 5승. 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n분의 1을 델타 x로 바로 바꿀 수 있잖아. 델타 x. 그럼 델타 x를 쓰는 건데 정적분 표현에서는 델타 x를 dx로 바꿨습니다. 그죠? 자, 말씀드렸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는 뭐라고요? 얘는 dx로 바꿔 쓰시면 된다고. dx는 무한소 개념이라고 했어. x축의 미소 변화량. 오케이? 그래서 dx로 바꿔 써주는 거야. 어쨌든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델타 x는 0으로 가는 상황이잖아. 이해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놈을 dx로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2라고 돼 있다고 쳐봐. 문제. 그럼 뭐라고 쓰시면 돼? 이거를 2dx로 쓰시면 돼. 2dx. 그럼 x 5승 곱하기 2 곱하기 dx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는 앞쪽으로 튀어나가겠죠? 어쨌든 얘는 2가 아니니까 1이니까 계속 갑니다. 거의 끝났어. 좀만 참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졸라 간단하지? 그럼 뭐야? 6분의 1 x 6승에다가 0하고 1 대입한 거. 그럼 1 대입해서 6분의 1 끝. 알겠냐? 그럼 어때? 구분구조법 나와 있는 걸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할 필요 없이 적절히 변형만 잘해주면 되는데, 자, 제가 풀어드린 건 더럽게 쉬운 변형이고요.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변형이 있어. 그거는 개별 문제 풀이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